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은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자주 올릴만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이제 전에는 이래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를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죠.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프다 그럼 뭐 하나면 끝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저도 많이 해봤어요, 초창기 때. 근데 되질 않습니다. 설사 좀 나아진다 그러더라도 오래 가질 않아요.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의사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대체약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건데, 이게 아마 그런 비방이나 뭔가를 찾아서 많이들 헤매실 겁니다. 또 실제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질병들은요, 한순간에 가볍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사고라든가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 올 수는 있겠지만은, 만성적으로 생긴 건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근본적인 거에 접근을 하니까 어쩌면은 당장 뭐가 안 되느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자, 어쨌든 이번에 드릴 주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호전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나 이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 떡하면 호전 반응, 명현 반응.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많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작용과 이 호전 반응의 차이, 명현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전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은, 이 반응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지만 실제 이 반응을 겪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환자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이 호전 반응하고 명현 반응은 정말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불쾌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말로 표현을 잘 못할 정도의 어떤 묘한 느낌, 묘하게 불쾌함, 묘하게 통증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호전 반응, 그러니까 내가 병세가 호전이 될 때는 나타나는 반응, 이게 도대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죠. 그것부터.
자,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몸이 안 좋은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질병이든 뭐든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은 서서히 그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확 드러나는 게 아니죠. 예. 이 대부분 어때요? 이제 20대, 30대 지나고 40대쯤 접어들면, 아이고, 예전 같지 않네.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병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그 병세가 쌓이다가, 어느 임계점에 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걸 동양의학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동양의학에서는 정체된다. 예. 뭐가? 기도 정체되고, 혈도 정체되고, 또 뭐가 정체돼요? 식이죠, 식. 음식물. 예. 기체, 혈체, 식체라는 얘기는 많이들 씁니다. 많이들 써요. 자, 결국은 이걸 뭐라 그러냐? 체기라 그래요, 체기. 예. 체기 그러면 그냥 음식 먹고 체한 것만 생각해요. 예. 자, 음식 먹고 체했다고 쳐요. 음식 먹고 체한 게 어디에 체한 거예요? 어디에? 자,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위장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여기는 관략근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분문이죠, 분문. 예. 저것이 열려야 뚝 위장 밥통으로 음식물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정체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기에 음식물이 정체가 되면 거꾸로 나오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이 없어도 체기가 느껴져요. 관략근을 저걸 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 관략근이 올바르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어거지로 음식물이 여기에 떨어졌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근육 자체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 있죠. 예, 풀려 있질 않습니다. 저는 마치 자동 제어 같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래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위 연동 운동을 하면은 여기 있던 음식물을 또 거꾸로 또 되새김질 하죠. 그럴 때는 위상까지 역류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체기예요, 체기. 근데 물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위 자체가 냉기가 많아서 온전하게 위장이 연동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예, 어쨌든 저거는 근육의 관략근, 분문이라는 자체가 올바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요, 이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옛날 어른들, 그 전통의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네가 딱 맥을 짚고, 아, 이거는 어릴 때 먹은 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이 된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만 먹어도 체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자체에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늘 항진된 사람들, 긴장모드죠, 긴장모드. 예. 그 사람들 긴장한 상태에서 음식 먹으면 백발백중 체합니다. 예. 체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아니, 여기서 음식물이 체했는데 머리는 왜 어지러워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건 당연한데
머리는 어지럽고 팔다리가 싸늘해지고 손이 싸늘해지고 발도 싸늘해집니다. 예. 이 현상은 왜 일어날까? 예. 물론 이제 경락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죠. 족양면 위경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경락 에너지가 같이 맥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체가 일어났는데 뭐가 일어나요? 기체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손발로 말초로 혈액순환도 일어나요.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혈체도 일어나요. 예. 자, 그러면은 밥통에 음식물이 내려갔는데 이게 연동운동이라는 게 잘 돼야 되잖아요. 연동운동이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 위장으로 비장에서 많은 혈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에서 연력이라 그러죠. 피를 쫙 몰아줘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에너지를 공급받고 절구질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비장에서 위장으로 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안 해요. 예. 이것이 비장 기능이 약하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혈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나 간 기능이 나빠져서 여기서 간으로 올라가는 간 문맥 혈관이 만약에 간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거꾸로 역류하죠. 간에서 피를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역류하게 되면 혈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간 나쁜 사람들 다 위장에 체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혈체예요. 혈체가 일어나니까 또 식체 따라오죠. 식체 따라오니까 기체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토탈해서 체기라 그러는 거지. 그냥 음식 먹고 나 체한 것 같아. 아우 속도 답답하고 머리는 어지럽고 손발이 싸늘하고 그래. 체기가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